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가 모여있는 곳 주유소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금요일이지만 날은 갈수록 더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의 거의 평균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마스크 쓰고 사느라 답답한데 이 시장 속에 있는 내 종목까지 나를 답답하게 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풍기, 에어컨 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주유소 2부에서 이주연 전문가님이 속 시원한 상담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전화, 문자로 미리미리 접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으로 유명하죠.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노란톡 늘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주유소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시크릿 원정대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강원도 원주가 될 거라고 하니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참여 원합니다. 시크릿 원정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강원도 원주로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이 주식에 대한 고민들, 앞으로 주식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해결법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주유소 2부를 지켜주시는 빨간 사나이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날 또 주유소 2부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종목 상담에 좀 들어가 볼 텐데 네.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말에 네. 37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렇죠. 이제 폭염 관련주들은 좀 오르지 않을까.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작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또 주식하시면서 이 폭염 관련주를 좀 저희 주유소 방송 보고 네. 미리 좀 선점을 하신 분들은 폭염이어도 땀은 나지만 웃음도 같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흐름에 맞는 종목을 잘 찾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팁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이러한 팁을 저희 주유소 방송 함께 하시면 얻어가실 수 있는데 금요일은 저희가 상담 스페셜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 날이 더워진 지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폭염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핫한 종목들을 모른다 하면 그건 좀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왜 이렇게 동공이 흐릿하세요? 아, 혹시? 그래요? 많이 피곤한 것 같네요. 아,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금요일 날 또 상담하시는데 혹시 힘드실까 봐 네. 말 많이 안 붙이겠습니다. 제가 더 말 많이 할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발골 전문 상담사로 유명하죠. 이 종목에 대한 고민들 모두 타파해드린다고 하니까 노란톡 그리고 활짝 더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상담 시작을 합니다. 전화와 문자로 빨리 접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하기 무섭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니까 우리 네. 시청자님 목 빠져라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우, 그러면요. 아주 그냥 오래 기다리다가 당첨이 돼서 기분 그러니까요.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전화를 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님 네, 네. 겨우 연결됐는데 대체 어떤 종목 때문에 그러세요? 특히 이 시간에는 우리 저 앵커님 그냥 미인 앵커님 얼굴 보고 이주연 선생님 보는 게 너무 아주 낙이에요. 아, 시청자님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지인 분인 줄 알고 사람들이 흉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얼마나 인상이 좋고 미인이에요. 아유, 우리 애청자님이시니까 잘 봐드려야겠네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제가요. 아마 저 이주연 선생님 기억나실 거예요. 한 달 넘었나 오. HPO 그 상장 주식을 저기 상담을 받았는데. 아, 이주연 전문가님이랑요? 네, 그때 빨간 티셔츠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우리 이주연 선생님. 네. 셔츠가. HPO 매수가랑 비중 얼마셔죠? 매수가는 17,8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예요. 아, 요거 그때 다시 전화 달라고 했었나요, 저희가? 네네. 아, 근데 그랬군요. 그때 너무너무 저 상장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잘 그냥 상담을 받아서 네. 그때 수익을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네. 상장가, 고가, 저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저가에서 매수를 또 추가 매수하라고 그러고 아주 명확하게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또 공부가 많이 됐고 그때 수익을 많이 내갖고 어유 축하드립니다. 네, 다 팔고서 다시 재매수를 또 했어요. 아이고, 17,800원에. 네. 오 마이 갓. 아니 회사가 너무 발전 있는 회사고 아주 회사가 아. 너무 그 저평가된 그 건기능상 네. 회사에 좀 저평가됐다 그러면서 이주연 선생님이 굉장히 명확하게 그냥 상담을 해주셔서 아니 제가 수익 본 거는 너무 잘 됐는데 우리 시청자님 다시 사셨다고 하니까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옆에서 탄식하시거든요. 제가 바로 좀 여쭤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우리 이주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네, 선생님. 이거 지난번에 수익 보시고 다시 사신 가격이 네, 네, 17,800원. 아, 그러면 잘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축하드립니다. 왜 또 재매수를 했느냐면요. 그때 네네. 우리 선생님이 아주 설명을 그 회사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명확하게 아주 조언을 해주셔서 네. 제가 그때 수익을 상장 회사는 이거 상장 회사라고 있잖아요. 네네, 신규 상장주요. 네, 상장주는 고가 저가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회사는 굉장히 앞으로 발전 있는 그 회사고 또 저평가되셨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추가 매수도 저 바닥에서 저가 오면 얼마에서 16,000원에서 또 하라고 그래서 또 했어요 그때. 잘하셨구나. 네, 반 더 해가지고 바로 수익을 그때 19,800원까지 그때 다 수익을 냈어요. 아, 네네. 예, 두 번 매도를 하고. 그러고서 하고 나서 또 떨어지길래 또 회사를 믿고 우리 이주연 선생님이 자신있게 말씀해 주셔서 또 제가 들어갔어요. 선생님, 근데 진짜 매수가가 너무 잘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팔고서 또 기다렸다가 오니까 네. 또 가격이 오길래 그날 두 번에 대해서 또 10%를 잡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네네. 수익도 그러면 21,000원까지 올라왔으면 굉장히 많이 잘 올라갔는데 네네. 이거 왜 수익을 또 안 챙기셨어요, 선생님? 아니 근데 이거 수익을요 20%를 했다가 네. 좀 10%는 챙기고. 네, 10% 2, 3일 전에 이번 주에 19,800원, 19,700원인가? 예. 900원인가? 10%를 팔았어요, 두 번에. 잘하셨다. 10% 남겼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분할 매도도 잘하셨고 분할 매수도 잘하셨네요. 네네. 아니, 회사를 그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회사로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100% 느끼고 네네. 선생님 믿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네네. 사실 이렇게 이제 실적이 딱 나오면서 잘 나오고 있고 기업 가치 대비해서 이렇게 좀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은 네네. 잘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네. 선생님이 이제 이걸 처음에 잘 고르셔서 제가 상담해 드릴 때 이제 그렇게 딱 보니까 보여서 이제 얘기를 잘 드렸던 거고. 네. 선생님이 또 거기에 따라서 전략대로 또 잘 하셔가지고 수익을 네. 또 잘 내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 주식이 이제 오늘 21,000원까지 어저께까지도 이제 잠깐 그저께인가 이틀 동안 신고가를 내고서 그렇죠. 이제 밀렸잖아요. 예, 그러더니 오늘도 19,000 얼마야? 800원인가? 얼마까지 찍고서 600원 얼마 찍고서 또 내려왔는데 이게 앞으로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제가. 네. 그리고 그래서 추가 매수는 어디서 더 해도 되나 이제 그런 것이 궁금해서요. 자, 봅시다. 한 두 번은 맞춰도 세 번째는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항상. 자, 일단은 선생님, 요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요. 네. 신규 상장주 그 시가하고 저가하고가 중요하다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확실히 아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지금 선을 딱 그어놨는데 아마 선생님 상담할 때 제가 선을 그어놨나 봅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요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잘 나와줘가지고 보면 이제 시가 상장한 날이
2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네네. 그 가격 위로 이제 올라갔을 때 보통 네. 저항을 좀 강하게 받는 부분이 생기는데 네. 요 위로 이제 매도를 분할로 하셨다 아니면 요 근처에서 하셨다 하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네네네. 지금 이제 비중이 한 10% 정도 남아 계신 상황인데 네네. 우리가 실적 2분기 또 실적 시즌이 됐잖아요. 네. 아마 신규 상장주라서 실적 발표를 뭐 8월 15일까지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기간을 유예해 줄 거예요. 아, 더 늦게 한다고요? 예, 조금 더 늦게 할 수 있어요. 아마 8월 말까지 아마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뭐 어쨌든 뭐 일찍 하면 좋은 거고 조금 늦게 해도 뭐 딱히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이 75억이 나왔고 이러면 이제 한 300억 정도 올해 컨센서스 370억 정도로 잡혀 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네. 이제 좀 맞출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 평균 퍼로 해서 한 15 정도를 갖다가 이 영업이익에다 그때 곱해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는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네. 보면 한 2만 1,000원 정도 왔을 때가 그 목표치를 달성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2분기 실적도 만약에 좋게 나오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컨센서스대로 그러니까 추정치대로 이렇게 맞춰져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게 내년에는 뭐 매출이 한 2,200억에 4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거고 내후년에는 2,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540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네. 이제 선생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출생하는 아이들은 적고 그 다음에 고령화는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굉장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벌써 진입을 했죠. 그리고 저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굉장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맞아요. 이제 이 회사가 국내에서만 굳이 뭐 사업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네네. 추후에 지금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성이 큰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미래는 밝지만 주가가 당장 안 올라주면 정말 답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일단 이 종목 제 생각에는 상승 추세 흐름을 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네. 수익권이고 하니까 그리고 절반 챙기셨잖아요. 또 앞에 한번 수익도 냈었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익절가를 좀 잡아 드릴게요. 네네. 그러면 요 익절가를 이탈하면 네. 지금 보유하신 거에 뭐 절반 정도를 뭐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얼마 이탈하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네네. 가격을 제 생각에는 18,500원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요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해서 사실 기업 실적적인 부분이라 이런 게 다 좋은 상황에서 이거를 뭐 팔고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선생님. 네. 이 가격대를 깨고 내려갈 때 선생님이 수익을 챙기고 일단 관망을 좀 해보다가 네, 18,500원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네네. 저점 구간을 어디쯤 잡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보시고 네. 선생님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7,000한 800원. 800원이었잖아요. 18,000원 정도까지 다시 오게 되면 또 매수를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아, 네. 그래서 18,000원대 정도 생각해 보시고 제 생각엔 근데 네. 딱히 그렇게 이 종목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그 지금 보면 추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아마 월요일 날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부분인데 요게 또 박스권 횡보하듯이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이다가 또 한 단계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좀 꾸준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사실 주식이라는 건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그 18,500원을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해두시고요. 네. 거기서 절반 팔았다가 만약에 18,000원까지 내려오면 가격적으로 다시 메리트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부터 18,000원 이하로 분할로 조금씩 또 담아 가시는 전략 저는 굉장히 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2만 원 오게 되면 비중을 갖다가 또 절반 정도는 분할로 또 파시고 네. 그 남은 한 비중 한 10% 정도는 계속 또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아주 다른 건 제가 주식을 뭐 잘 모르고 이 주식은 이제 그때 TV에 그 대표가 나와서 브리핑 했다 그랬잖아요. 1시간 동안.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제가 믿음성이 이제 그 대표님이 신뢰가 가서 신뢰성이 있어서 제가 이제 주식을 샀거든요. 그때. 그랬는데 우리 전문가님 하시는 말씀하고 그 대표님 말씀했던 생각이 나요. 그 네. 자신 있게 전부 그냥 명확하게. 네네. 이렇게 아주 믿을 수 있게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주식을 지금 내려오면 샀다가 올라가면 좀 2만 원대 가면 다시 팔고 지금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해뒀다가 네네. 제가 잘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네, 너무너무 오늘 아주 뵈서 아주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한번 봤던 종목이니까 축하드리고요. 관련돼서 전략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우리 시청자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상담을 잘해주셔가지고 수익을 한번 본 종목인데 다음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발골 전문 상담가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야겠죠?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 문자 샵 0082번으로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죠?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전력 한국전력 매수가랑 비중이요? 비중은 80%고 예. 네. 2만 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아, 2만 원이 좀 안 되세요? 예, 매수 잘 하셨는데요, 시청자님. 한번 팔 기회를 놓쳤어요. 아, 알겠습니다. 또 매도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선생님. 비중 80%시면 한 3만 원 딱 왔을 때 정리를 하셨으면 참 좋았는데 그죠? 예,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갖고 요번에 올라올 때 또 못 파셨다 그죠? 예, 계속 그래요, 원래. 원래 이제 그 계좌에 딱 찍혔던 수익금을 보게 되면 예. 이게 내가 수익금이 얼마였는데 하는 부분 때문에 다음번에 또 올라와도 못 팔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일단 3만 원이라는 가격 저항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실 거고,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딱히 실적이 뭔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작년에 이제 좋았고 올해 1분기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유가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또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추정치를 보게 되면 사실 올해 1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한 해로 이렇게 1년 동안 추정치 잡혀 있는 것은 조금 안 좋게 잡혀 있습니다. 적자로 이렇게 좀 잡혀 있는 부분이고 올해 2분기 실적이 지금 2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죠? 예, 지금 1분기는 5,700억 흑자라고 나와 있는데 2분기는 1조 정도의 이제 적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치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네. 3분기에는 다시 이제 뭐 또 1조 흑자 뭐 이런 식으로 4분기에는 또 적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해가 뭐 한 전체적으로 2천억 정도 적자를 보는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 생각인데요, 선생님. 예, 비중을 80%를 계속 이 종목을 가져가고 싶으신 거예요? 예.
너무 급행가가 했다 싶어갖고 네네.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1등 공기업인데 싶어갖고 배당도 오더라고요. 아, 배당 뭐 일단 실적이 잘 나오면 나오는데 적자가 났을 때 배당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아무래도 적자가 나면은 배당을 안 주겠지. 예. 네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요렇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 작년에 이제 저점 구간부터 잘 올라왔거든요. 우상향 흐름을 잘 타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 추세를 깨지 않는 한은 제 생각에는 보유를 일단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선생님 말하신 대로 뭐 절대 뭐 망할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지.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전기료를 뭐 언제까지 인상을 안 시키고 있을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뭐 탄실한 회사다라는 부분에서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생님이 이제 이 주식을 매수한 이유가 예. 수익을 보기 위해서 사신 거잖아요. 수익도 보고 배당도 받고 그렇죠. 예. 그렇게 사신 건데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요거를 비중을 80%를 다 가지고 계신 것보다는 예. 올라올 때 절반 정도는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예. 배당도 받고 수익도 받을 수 있는 은행주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행주도 있고 증권주도 있거든요. 아, 있어요? 있는데 이제 비중이 조금 작으신 거네요, 그거는. 예, 그거는 10%씩밖에 안 돼. 아, 그러시구나. 예. 하필이면 한국전력이 적자가 나가지고 배당이 안 나오게 생겼네. 이게 또 흑자가 난다 하면 예. 배당을 주긴 줄 겁니다. 그런데 뭐 작년처럼 크게 줄 것 같지는 않고, 뭐 선생님이 뭐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 하면 예. 해도 나쁘지는 않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아직은. 내가 예, 네. 요 앞전에 기아차를 내가 갖고 있다가 마음고생 억수로 하다가 예, 네네. 좋은 시점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나도 이제 마음고생 많이 한다고 하고 들어간 거라 예. 아, 일단 마음을 미래를 보고. 딱 그래 단단히 잡고 계시네요. 그죠? 예, 예. 그 선생님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얼마쯤 팔아야 될까? 얼마 정도 팔할까가 아니고 예. 예, 예. 언제까지 갈까 거기 문제거든요. 자, 앞으로 그러면 10년은 선생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실적은 유가가 내려가면 예, 좋아질 거예요. 대신에 유가가 지금 70달러에서 75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유가가 앞으로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그거는 뭐 그 누구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글로벌 경기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급격하게 여기서 상승하기보다는 완만하게 좀 상승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한 올 연말에는 80달러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산유국들이 네. 이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생산량을 많이 쪼아놨거든요. 예, 요걸 풀게 되면 유가가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감산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조금씩 줄여가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유가가 한번 70달러 이하로 한번 밀렸었거든요, 최근에. 예, 그래서 요 가격대 70달러에서 한 80달러 사이로 계속 유지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전력이 뭐 큰 이렇게 영업이익을 작년처럼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을 대규모로 저렇게 낼 수 있었던 거는 실질적으로 유가가 거의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24달러권에서 잔잔하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국전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만약에 전력 사용료를 갖다가 뭐 기업들 같은 경우 거의 뭐 사실 국민들이 쓰는 전력보다는 산업용 전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 인상을 시킨다든지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한국전력이 그런 모멘텀으로 굉장히 좀 상승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럴 가능성은 법안 통과도 지금 안 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 좀 길게 갖고 가고 싶은데 어떤 예. 기준을 잡고 가야 될지를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아니 내 생각은요. 예. 이 세계적으로 차가 지금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차가 이제 공급이 더 많이 된다고 가상을 해갖고 전기 충전을 많이 하겠죠, 선생님. 그렇지. 예. 그러면 유가가 안 써지면 유가가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예, 지금 이제 3%거든요, 전기 자동차가. 예, 그 2030년까지 이제 내연기관차 안 만든다고 선언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10년이에요, 10년. 예. 10년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10년을 보고 들어갔는데, 저는 네. 10년 뒤에 한국전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업이 전력을 충전을 한다고 하고 유가가 하락을 한다 했을 때 한국전력이 계속 기름으로 이렇게 전력을 생산하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패러다임 자체가 선생님 바뀌잖아요. 태양광도 쓰고 풍력도 쓰고 있고 원전도 더 지을 거고 또 뭐 이렇게 핵융합 발전도 해야 될 거고 그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사실 패러다임이 너무 크게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어떻게 영업이익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바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 뒤까지는 내다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세를 보고 추세를 이탈하면 팔고 추세를 이탈 안 하면 가져가 보세요, 선생님. 예, 지금 보시면 제가 노란선 하나 딱 그어놨어요. 그죠? 예, 예. 우게 노란선. 그죠? 요 밑에 요 노란선입니다. 밑에 노란선 예. 요거. 예, 예, 예. 보이시죠? 요거 두껍게 한번 예, 예. 바꿔볼게요. 예, 예. 요 선이에요, 요 선. 요 선을 이탈 안 한다 하면 예, 그냥 한번 가져가 보세요, 쭉. 예. 그게 제 생각엔 3만 원까지 다시 올 것 같아요. 이 선을 이탈 안 한다 하면. 그때 가서 선생님 비중을 장기적으로 보는 건 좋은데 80%는 너무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배당주들 좋은 기업들 많잖아요. 많지.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요거 팔아갖고 조금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세요. 아니 나는 이제 이게 너무 스펙트가 되었다 싶어갖고 들어갔거든요. 그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좋다 생각을 하셔갖고 예, 예, 예. 그래갖고 잘 가다마는 이게 또 비리비리하게 뭐 그렇죠. 그래, 이제 예.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주가가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차익 실현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생각하시고 어쨌든 간에 추세는 상승 추세니까 뭐 제가 예. 선생님께 드릴 조언은 이 추세선대로 한번 끌고 가보시고 뭐 비중을 80% 갖고 가겠다고 마음을 지금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뭡니까 저거 네, 우리 시청자님 뒤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한국전력은 네.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듣고요. 다음에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국전력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0년까지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네, 일단 그 점 제가 한번 기억을 해두고 있겠습니다. 네, 관련돼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저희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SK 바이오팜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13만 2,250원에 20%입니다. 아우, 그러시군요.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네. 매일 저녁마다 서울경제TV로 주식을 공부하고 있는 주린인데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이 올랐을 때 팔 타이밍을 놓쳐서 언제 오르는지 또 매도 타이밍은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대응 전략을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똑부러지는 네. 우리 주린이 애청자님이시라고 하니까 제가 똑부러지는 대답 받아올게요. 전문가님 연결해 네. 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쯤에 팔아야 될까 궁금하신 네. 거죠? 네, 제가 올랐는데요. 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왜 네. 매수를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주식을 잘 처음 접하는 주인인데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권해주셔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보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가족인데 어떡합니까? 그쵸? 예. 가족인데, 그죠? 네, 아, 그렇구나. 자, 일단 네, SK 바이오팜은 지금 시가총액이 9조 5천억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지금 실적적인 부분은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올해부터, 1분기부터. 네, 그리고 올해 이제 뭐 예상치를 봤을 때는 적자가 네.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실적이 네. 지금 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좋아진다라는 그런 부분과 SK 네. 기업이라는 이런 그 대기업의 후광을 업고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바이오 기업들은 네. 기대감으로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요. 네, 뭐 저는 다 고평가된 것 같아요. 사실 바이오주들은 다 고평가된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그 기대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숫자로 우리가 산정을 해서 뭐 적정 주가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차트적인 대응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는 요게 지금 매수가 왔을 때 왜 안 파셨을까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네, 어찌됐든 뭐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유망한 뭐 그런 기업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뭐 독감 백신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백신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진 회사다라고 기술력을 가진 회사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일단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점 네. 구간 지금 보면 네, 앞에 이제 상담하셨던 분이랑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네, 주식이 상장했을 때 시가가 있어요. 예, 그 시가와 첫날의 종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최저점이 딱 그 시가였거든요. 98,000원. 이 가격대를 절대 깨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선별가를 그럼. 요걸 기준으로 딱 잡고 손절을 한다 생각하시고요. 이 가격을 크게 깨게 됐을 때는 네, 지금 요 구간에서 저점을 잡고 이렇게 돌려주는 상승 트렌드를 좀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상승 추세를 이렇게 이제 타고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라면 네. 이 종목을 들고 있지도 않겠지만은 12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손절을 한번 고려해 보죠. 자, 보수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18만 원 깨지면 선생님 네, 손절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네. 보면 2월 23일이랑 2월 24일 날 요렇게 이제 갭이 떠 있어요. 갭이. 예, 예, 요 갭을 메우러 올라가게 되면 저항을 받을 겁니다. 보통 이런 갭 자리에서 하단 자리 그리고 상단 자리는 저항이 돼요. 그런데 요번에 한번 뚫어놓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돌림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네. 14만 4천 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14만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때 매도를 네. 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매도. 진행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네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종목이 좋아서 네. 공부를 해보시니까 네. 정말 마음에 들어서 가져가겠다라고 마음이 드신다면 네. 그래도 비중을 절반은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아시겠죠? 네. 네. 네, 선생님 너무너무 성공 투자하세요. 네. 아이가 둘째가 9살인데요. 매일 저녁마다 엄마 공부하라고 리모컨을 저한테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그럼 더위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수고 많이 하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수익 많이 내세요, 선생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또 마지막에 인사해 주시니까 마음이 또 뭉클하네요.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또 상담 봐주신 게 빛을 보잖아요, 전문가님. 아, 네, 수익이 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수익이 나셔야 SK 되는데. 바이오팜 저희가 그래도 손절가나 이 기준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잘 빠져나오시리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하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자, 우리 다음 시청자님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바로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는 알겠어요, 애청자님. 어떤 네. 종목 갖고 계신데요? 두산 퓨얼셀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1,340원 30%예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유, 채팅창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되니까 기분이 좋네요.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까꿍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봉. 네, 올라. 네, 올라. 자, 이게 61,300 어떻게 이렇게 고점에 잘 사셨을까요? 아, 네. 엄마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거. 항상 고점에 물리신 거는 어머니가 사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근데 진짜 네. 어머니가 조금 초반에 고점 잡이셔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네. 비중이 네. 30%라 갖고 추매도 못하고, 그죠? 네. 그냥 어머니께, 네. 까꿍님께 물려달라고 하세요, 이거는. 아, 제 건가요? 예,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까꿍님 네. 좀 길게 묻어두셨다가 나중에 네. 유산으로 물려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사실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수소. 그렇죠. 아닌가? 이제 수소 맞아요. 네네. 수소를 네네. 갖다 이제 뭐 LNG를 갖다가 수소로 전환하는 뭐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이제 수소 충전소 사업을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사실 네. 지금 현실 가능성은 물론 없는 건 아닌데 네. 당장 실현되기는 좀 굉장히 저는 수소 충전소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네. 기대감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사실 올라오면 네. 좀 적정한 선에서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컨센서스 네네. 자체가 네. 내후년쯤에 한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네네. 2020년에 보면 680억으로 올해 컨센서스가 270억 잡혀 있는데 매출도 네. 2배로 뛰고 영업이익은 거의 한 3배 가까이 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2.5배 정도가 뛰는 건데 그러면 네네. 성장성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그런데 1분기 실적을 보면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렇지. 그죠? 1분기 실적 딱 보면 실망스럽지 않나요? 3억밖에 못 벌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네. 미래지향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그냥 뭐 투자다 생각을 하시고 네. 굉장히 좀 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생각을 하시면 5년 정도에서 6년 정도 뒤에는 제가 봤을 때 이 7만 원 위로 주가가 올라와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네네. 뭐 일단 요번에 만약에
네. 올라와서 매수가 위로 한번 치고 올린다 하면 네. 그때 좀 비중을 갖다가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건데 너무 비중이 크면 그렇잖아요. 이게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움직일 건데 네. 비중을 10%만 남겨놓고 네. 20% 정도는 매수가 부근에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아, 확 덜어낼까요? 네, 덜어내시고 네. 그러고 나서 또 네. 조정이 나와서 네. 좀 아래에서 또 차트상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네. 또 매수를 그때 해본다고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괜찮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네. 이것도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인데 그거는 네. 태양광 관련해서 바로 지금 실현이 좀 가능한 눈에 네. 어떻게 실적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데 두산 네. 피어셀은 3년이 지나야지 1,200억이거든요. 그러면 한 1조 2천억. 근데 뭐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올라왔을 때 비중을 10%만 남기고 정리를 하자. 그리고 남은 10%는 사실 뭐 더 올라가면 좋은 거고 만약에 주가가 네. 많이 내려온다 하면 저점에서 또 미래를 생각해서 매수를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 52,500원이라는 요 지금 가격대가 저항인데 요 구간을 요번에 한번 살짝 뚫어주려고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엄마도 되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녁 먹으면서 네. 루피가 올라왔다고, 내 새끼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다시 꼬꾸라져가지고 네. 실망을 했는데. 네, 일단은 저항을 한 네. 차례 뚫어주고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제 네. 생각에 한 47,500원 정도? 뭐 그것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네. 밀려서 내려와가지고 이게 45,000원 부근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저점 잡았던 구간. 네. 여기가 46,000원 정도 되는데 요 구간까지 밀린다고 해도 어차피 지금까지 버텼는데 버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게 밀렸다가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마음에 좀 새겨두시고 다시 올릴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생각하신 거면 그냥 네. 또 자식이 집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우리 애청자님 너무 귀여우세요. 근데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을 다 아실 정도로 네, 저희와 또 소통이 잘 되는 시청자님이셔서 자세히 또 봐드렸습니다. 어머님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입니다. 3부도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문자 같은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 한번 유튜브로 가볼까 해요, 전문가님. 네.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 계신데 첫 번째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팽수님께서 팽수님이 여기에 또 오셨어요. SK케미칼 33만 원에 1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SK케미칼을 이 가격에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33만 원이면 네. 좀 상당히 아쉬운 가격이긴 한데 네. 사실 지금 SK케미칼도 그렇고 뭐 대한유화도 그렇고 이렇게 좀 이 화학 정유 쪽에서 보면 대형주들이 힘을 좀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수급적으로 괜찮아지는 흐름도 조금 보이고요. 뭐 엄청 좋아졌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주가도 뭐 나름 이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에 지금 24만 원 정도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이탈 나오지 않는다 하면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사실 지금 한 4개월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이 고점을 갖다가 자꾸 내리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파동들이 이제 점점 작아지는 수렴형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런 거는 보통 이제 한번
지지받는 가격대를 깨고 내릴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사실 볼 필요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예요.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뭐 작년에 실적이 뭐야 이거 제가 지금 분기로 보고 있었구나. 네. 죄송합니다. 자, 작년에 보면 네. 2배 가까이 실적이 한 1,000억 가까이 이렇게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1분기에 730억이고 연간 5,6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낸다라는 컨센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6,800억, 내후년에는 8,500억. 그래서 계속 지금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5,600억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한 5조는 돼야지 적정 주가라는 얘기를 꺼낼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3조 정도 조금 안 되니까 여기서 한 80% 정도는 올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45만 원 정도 올라와야지 올해 나올 수 있는 실적의 적정 주가 수준인 거고요. 내년, 내후년을 생각하면 50만 원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중이 10%시면 네. 여기서 제가 수렴하다가 이거를 깨는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안 깨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깨게 된다. 만약에 깨서 내려온다. 그런 일이 만약 발생을 한다고 하면 더 담으세요. 그날로 한 20% 정도 더 담는다 생각하시고 네. 20만 원대까지 만약 밀려 내려왔을 때는 비중을 30%까지 늘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화끈한 전략을 주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좀 귀담아 들으셨던 우리 펭수님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하나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올라온 건데 YJM 게임즈 가지고 있습니다. 3,41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라고 고석용 님께서 보내주셨네요. YJM 게임즈 또 핫한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이분은 애청자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예. 확실히. YJM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 주유소에서 포트 편입해가지고 뭐 한 2, 3일 만에 바로 갔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 사시지 왜 또 높을 때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셨나 봐요. 네. 어쨌든 메타버스는 제 생각에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4,300원 지금 손실이 꽤나 나오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오늘 종가가 2,900원이네요. 네, 한 15%, 그다음 비중도 30%나 넣으셨어요. 여기 저점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할 여지를 좀 남겨두셔야 되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지금 2,900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지켜주게 되면 다음 주에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번 주 초에 시세를 좀 주고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이 테마는 건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YJM 게임이 보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했어요. 그 가격이 2,500원입니다. 그래서 요 2,500원대까지 조정을 한번 줄 수는 있겠지만 매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할 시점인데 네. 일단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는 아마 안 되실 거고 보셨다가 다음 주쯤에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 매도하신다 생각하시고요. 저는 지금 세력이 뭐 다 매도했다라고 생각 안 들어요.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하시더라도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버텨내시는 네.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2부 마지막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3부도 이어서 상담이 이어지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